동창회장에서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68세 박정숙 여사님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수리와 가르마가 훤히 비쳐 보이고 두피가 늘 붉게 달아올라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박 여사님은 또렷한 헤어라인과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 보이는 머리숱, 그리고 이마와 눈과 피부까지 한결 매끈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형한 것 아니냐, 고가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실제로 바꾼 것은 단 한 가지, 매일 쓰던 샴푸와 머리 감는 습관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여러 면에서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표피 장벽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진피층의 콜라겐과 탄성 섬유가 감소하며 모낭 주변의 미세 혈류도 줄어듭니다. 젊은 시기에는 하루 이틀 자극을 받아도 금방 회복되던 두피가 60대 이후에는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회복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강한 세정제를 반복 사용했을 때 두피 수분 함량과 콜라겐 밀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가려움 홍반각질 같은 증상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샴푸가 60대 이후에는 두피 노화를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사용해 온 일반 샴푸들 중 상당수가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 설페이트 계열의 강한 계면활 성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중 라우릴 설페이트, 소중 라우레스 설페이트와 같은 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분들은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기와 오염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젊고 건강한 두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두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느려진 상태에서 강한 계면활성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보호막 역할을 하는 치질층이 과도하게 제거되고 표피세포 사이 연결부가 느슨해지면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염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려움, 따가움, 붉어짐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한 각질, 두피 열감, 만성적인 건조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낭 주변 환경까지 악화시켜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조건을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두피가 위로 당겨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이마와 눈과 피부까지 동시에 아래로 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언제부터인가 이마 주름이 깊어지고 눈썹 위치가 내려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두피의 탄력 저하와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정숙 여사님의 변화는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실천한 것은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기능성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강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를 과감히 내려놓고 설페이트가 들어있지 않은 보다 순한 세정제로 바꾸는 것, 그리고 두피의 부담을 줄이는 올바른 감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것입니다. 두피가 가진 원래의 회복력을 방해하지 않고 최대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환경을 바꿔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피 장벽이 서서히 안정되고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줄어들면서 모낭 주변 혈류와 영양 공급이 개선되고 탈모 진행 속도가 완만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이 한 번에 갑자기 자라났다고 보기보다는 빠지던 모발이 덜 빠지고 남아있는 모발이 건강해지면서 전반적인 머리숱과 볼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샴푸 하나를 바꿨다고 며칠 만에 풍성한 머리숱이 새로 자라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자극을 줄이면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기존 모발의 굵기와 윤기가 회복되면서 외관상 머리가 많아 보인다, 얼굴이 또렷해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두피 가려움, 열감, 비듬, 따가움 등을 호소하던 분이라면 순한 세정제로의 전환과 올바른 감기 습관만으로도 이 증상이 호전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글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값비싼 탈모 시술이나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노년기 두피 건강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소박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두피의 나이를 이해하고
나이에 맞는 세정제와 감기 습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진행된 남성형 탈모, 원형 탈모,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약물 복용과 연관된 탈모 등은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그러한 특정 질환의 치료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초관리에 대한 의학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과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노후 두피와 머리숱, 얼굴 탄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시니어, 두피 건강과 피부 노화를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60대 이후 두피 관리, 탈모 예방, 얼굴 탄력 관리, 생활 습관까지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동반자로 이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이어서 공개될 두피 나이 되돌리기 루틴과 1000원대로 시작하는 순환 세정제 두피 케어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후 두피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두피 모발 클리닉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같은 현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환자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 머리가 빠지나 보다,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두피의 구조적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겹치며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60대 이후의 두피는 표피층의 지질 구성 비율이 감소합니다. 젊은 두피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을 이루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장벽이 얇아지며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샴푸를 사용해도 세정 후 두피가 더 건조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강한 계면활성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장벽 손상이 누적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점점 길어져 만성적인 염증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밀도와 탄력 섬유가 감소하며 모낭 주변 혈류가 줄어듭니다. 모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는 관이 아니라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 생장 주기를 유지하는 조직입니다. 미세혈류가 감소하면 모발의 휴지기가 앞당겨지고 성장기는 짧아지며 쉽게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납니다. 두피의 미세염증과 혈류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 기존 모발의 굵기도 줄어들어 전체 볼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서정임 여사님은 몇 년간 동일한 샴푸를 사용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피 가려움과 땡기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두피 표면에 미세각질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장벽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강한 세정제의 장기간 사용이 원인으로 보였고 순한 무설페이트 세정제로 교체한 뒤 적절한 감기 습관을 안내한 결과 불과 몇 주 만에 홍방과 가려움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세 남성 환자였던 윤병도 선생님은 머리를 감고 나면 정수리 부위가 유난히 뜨겁고 간헐적으로 따가움을 느끼셨습니다. 두피 카메라 검사를 해보니 특정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보였고 모낭 입구 주변의 각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표피가 두꺼워지고 모낭 주변에서 일종의 방어 반응을 형성한 것으로 장기간의 설페이트 샴푸 사용 이력이 있었습니다. 제품을 변경하고 두피 자극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자 두피 열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모발 굵기도 점차 회복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60대 이후의 두피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력 저하 장벽 손상 혈류 감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극에 더욱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존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제품이라도 성분과 세정 강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세정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설페이트 계열 계면활성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서 SLS, SLES와 같은 명칭이 보인다면 세정력이 강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세정 후 산뜻한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두피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시니어층에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향료 색소 실리콘과 같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최소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향과 질감은 대부분 인공 첨가물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두피의 모공을 막거나 장벽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은 모발에는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주지만 두피에 남았을 경우 모낭 입구를 막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분이 단순하고 세정 후 건조함이 심하지 않은지입니다. 고령층에 적합한 제품일수록 성분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보습 성분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리세린, 판테놀, 베타인과 같은 보습 성분은 두피 자극을 줄이고 세정 후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피가 예민할수록 제품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이 강하고 거품이 풍성한 제품일수록 두피에는 자극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성분이 단순하고 자극 요인이 적은 제품이 오히려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런 순환 세정제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벽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머리 감기 루틴 6단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정제를 선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환 세정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도부 센서티브 비누는 주로 독일산이나 인도산인데 가격은 1,5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 제품들도 일반 샴푸보다는 훨씬 순하지만 가장 순한 것은 미국산 도부 센서티브 비누입니다. 미국산이 더 순한 이유가 있나요? 네. 미국산 도부 센서티브 비누는 징크 옥사이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성분화 같은 첨가물이 훨씬 적게 들어있어요. 성분이 더 단순하고 순해서 민감한 60대 두피에 더 부드럽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제품 성분은 국가별 제조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산 도부 센서티브 비누는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다이소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숙 여사님 65세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산도부 비누를 썼는데 효과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미국산으로 바꿨더니 제 경우에는 두피 가려움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두 제품 다 좋지만 진짜 민감한 두피에는 미국산이 제게 더 잘 맞았어요. 하지만 미국산을 바로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이소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60대 이후 두피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감느냐입니다. 실제로 두피 클리닉을 찾는 시니어 환자분들을 관찰하면 제품 자체의 문제보다 감는 방식에서 두피 자극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피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 하나가 며칠씩 지속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위라고 설명드립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6가지 단계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법입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두피 장벽 기능이 회복되고 미세염증이 줄어들며 모낭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굵기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두피와 모발을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분 이상 충분히 적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두피는 짧은 적심만으로도 세정제가 고르게 퍼지지만 60대 이후의 두피는 표피 지질층이 부족해 물 흡수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정제를 바로 바르면 특정 부위에 고농도로 작용해 자극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미리 적셔 두피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세정제가 고르게 분포하고 세정 강도가 안정적으로 조절되며 두피 장벽 손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해에 사시는 71세 장수연 여사님은 머리를 적시지 않고 바로 샴푸를 붙여 빠르게 감는 습관이 있었는데 1단계만 바꾸어도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형 비누든 무설페이트 샴푸든 두피에 직접 문지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두피에 직접 비누를 문지르면 일정한 압력과 마찰이 생겨 표피층에 미세 상처가 생기기 쉽고 두피 표면에 잔여물이 남아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거품이 적게 난다고 해서 제품의 세정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특히 무설페이트 제품은 거품이 적은 것이 정상입니다.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내면 세정제가 고르게 펴지고 두피에 사용될 때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손톱으로 긁어야 시원하다고 믿지만 손톱은 두피 장벽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도구입니다. 얇아진 고령층 두피에서는 손톱 자극이 곧바로 미세염증 홍반각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방식은 모낭 주변 미세혈류를 증가시키고 두피 표면의 각질을 부담 없이 제거하며 림프 순환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대전의 69세 박종선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손톱으로 강하게 긁어감던 습관 때문에 정수리의 만성 홍반이 반복됐는데 2, 3단계를 실천하자 3주 만에 홍반이 크게 줄고 열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피와 모발에 남은 세정제 잔여물은 시니어 두피에서 가장 흔한 가려움 원인입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헤어라인은 헹굼이 불충분해 잔여물이 남기 쉬운 부위입니다. 젖은 머리는 마찰에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수건으로 문지르면 큐티클이 손상되고 모발이 쉽게 끊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모발은 새로 자라는 모발도 가늘기 때문에 손상 속도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수건으로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머리가 뜨거운 바람에 더 빨리 마른다고 생각하지만 두피에 열이 오래 머무르면 염증과 피지 불균형이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중간 온도로 전체적으로 수분을 70% 정도 날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두피 안쪽까지 마무리. 찬바람은 두피 온도를 낮추고 모발 큐티클을 조여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시니어 두피의 구조적 변화와 회복 속도를 고려한 의학적 관리 루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두피 가려움열 감각질 빠짐량 감소 등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건강 정보는 의사 상담비도 교육비도 자료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드는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두피 피부 건강 정보를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광고 없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단 한 번 눌러두시면 앞으로 공개될 두피 나이 되돌리기 시리즈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젊은 얼굴을 위해 저 김현우가 앞으로도 정확한 의학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